얘기했을 때 한 번도 자기를 찾으라는 얘기를 한 적이 없는데 갑자기 면접거리에서 자기를 찾으라는 얘기가 나오는 거죠. 네, 그런 것들이 참 난감할 때가 분명히 있죠. 그런 것들이 있는데 그걸 찾지 않으면은 만만치가 않습니다. 실제로. 네, 네. 그런 것들을 먼저 말씀을 드리면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먼저 그 자기소개서 얘기 드렸고 덮개는 뭐 쭉 한번 넘어가도록 할게요. 계속적으로 미세화되고 있어서 음, 볼게요. 어, 참 좋은 질문 많이 주시네. 남들이 생각하는 제 단점과 제가 생각하는 단점이 서로 다른 경우는 어떤가요? 제가 생각해서는 저는 행동력이 느리다 또는 게으르다라고 생각하는데 스펙이나 남들이 바라보는 저는 신속하고 게으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건 이 문장은 본인이 성찰을 많이 했다고 보여지는데 뭐 겸손함일 수도 있죠. 이거 이 문장 자체로 보게 된다. 근데 그거는 이제 단점을 바라보거나 성격을 바라봤을 때 성과 기준으로 봤을 때 목표 수준이 다른 거로 좀 보여지거든요. 네, 그 겸손한 분명히 있긴 있어요. 지금 얘기했던 문장을 한번 보자면은, 그러니까 저는 이제 여기에서 말씀하셨던 내용들은 약간은 본인의 뭐 겸손함 같은 거, 겸양을 얘기하는 것 같은 생각이 들고, 음, 남들이 생각하는 제 단점과 제가 생각하는 단점이 서로 다른다는 게 어떤 경우로 생각하냐. 근데 어쨌든 여기 뭐죠? 지금 여러분 자기소개서 면접은 남들이 이거잖아요. 저기 이것도 뭐 어쨌든 실용적으로 필요하겠네요. 보게 되면 지금 얘기했던 거냐면 남들이 생각하는 타인이 생각하는 장단점이 있고 내가 생각하는 그러니까 유 아이가 생각하는 장단점이 차이가 있다. 근데 여러분 지금 요거는 약간 언어가 주는 게 면접이잖아요. 우리 지금 연륜적으로 누가 나 알아달라는 거 아니거든요. 회사는 여러분한테 별 관심이 없어요. 여러분이 회사에서 어떤 행동을 보일지만 관심이 있어요. 자기소개서 면접이라고 하는 거가 회사에서 필요한 사람을 찾는 겁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의 진심 뭐 중요합니다. 근데 다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뭐겠습니까? I라고 하는 내가 생각하는 텍스트에서 모든 걸 기억합니다. 네, 네, 면접은 지금 카운슬링이 아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내가 생각하는 장단점으로서 시작을 할 거예요. 남이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해서 그걸 가지고 내가 얘기했던 장단점을 가지고 평가할 수 있겠죠. 그럼 그거에 대한 대응을 볼 수 있습니다. 네, 근데 지금 얘기하셨던 장점과 단점이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단점의 방향이 다르다라고 하는 것은 장단점의 기준을 보기 때문에 거기서 적절하게 본인의 방향대로 얘기하면 되지 않을까 싶긴 해요. 하여튼 이런 거 문제들도 많이 얘기해 주십시오. 네, 또 말씀드립니다. 음, 생각할 문제네요. 네, 됐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렸다시피 여기서 이걸 쓴 이유는 뭐냐? 제가 반드시 업계 쪽으로만 중심을 얘기하죠. 이렇게 구분할 수 있다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밑에 있죠. 그죠? 이게 전공정, 후공정 있고요. 여기도 항상 뭐가 있어요? 설계, 그렇죠? 회로 설계, 그다음에 제품 공정 설계, 그다음에가 공정 기술, 그다음에 설비 기술 이런 것들 있죠. 이게 뭐냐? 내가 어느 정도 지식이 있다 싶으면은 같은 회사 쓸 게 아니라 여기 연결되어 있는 회사. 예를 들면 내가 뭐 회로 설계나 공정 설계 같은 경우는 주로 저기 반도체 회사의 제품 회사를 많이 쓸 수밖에 없겠지만은 공정은 내가 뭐 CVD 공정을 했다, 뭐 엣지 공정을 알고 있다, 혹은 내가 백그라인딩 같은 걸 했다, 일렉트로 플리팅 공정을 했다. 그건 뭐죠? 이 공정 관련되어서 써서 제품 사서 쓸 수 있지만 이걸 그대로 써가지고 뭘 쓸 수 있다? 예, 장비사나 소재사도 그대로 그거의 사례를 가져와서 활용할 수 있겠죠. 그런 것들을 여러분께 말씀드린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결론적으로 이러한 형태로 쓸 수 있는 소재에 대한 이야기를 써달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하여튼 뭐 이런 형태로 해서 뭐 장비 소재를 기반으로 설계 공정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렸죠. 뭐 이런 진동 같은 이슈들을 얘기했었습니다. 넘어가도록 하고 반도체 생산을 잘해왔다. 근데 이제 우리는 뭐가 필요하다? 공정과 설비 쪽에 다 관련되어진 지식이 필요하다라고 좀 봅니다. 그래서 이쪽 국내 장비와 회사들이 있다. 해외 기업과 국내 기업이 있는데 요거에 관련되어진 단순하게 쓸 수 있는 거 후공정 공정이 있고 거기에 관련되어진 본인의 직무 경험. 이것도 나왔습니다.
리더십, 이거, 이런 질문 제가 써놨었는데. 이 두 가지 있습니다. 어, 이 질문하신 분은 어떻게 얘기했냐면, 리더십하고 팔로워십 등에서 본인이 봤었을 때는 자기는 팔로워에 가까운 것 같다 얘기를 했어요. 근데 면접 때 어떤 게 안 좋을까요, 좋을까요 물어봅니다. 근데 여러분들 리더십과 팔로워십이라고 하는 것들을 두 개를 나누는 건 적절하지 않다고 좀 봐요. 저는 여기도 마찬가지로 저는 이게가 각자의 리더십이 있다는 거. 이걸 이렇게 좀 봐요. 네. 그러니까 어쨌든 리더와 팔로워가 있다는 거죠. 네, 조직이 구성되어 있다는 것이죠. 네. 각자의 역할과 책임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보시면 반도체가 아니라 모든 경영 교육에서 맨 처음에 단계 교육을 나눌 때 이렇게 나눕니다. 첫 번째 맨 위가 CEO 경영자죠. 임원 교육이 있어요. 그다음에 좀 여기를 같이 해야 되면 또 마이너스인데 관리자, 중간관리자 교육이 있어요. 그다음에 마지막에 뭐냐? 바로 셀프 리더라고 하는 게 있어요. 지금 벌써 여기 여러분들 이거를 팔로우로 보실 텐데 누구나 다 본인이 어떤 형태의 리더라고 다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게 됐기 때문에 볼 수 있을 것 같고 굳이 그것을 팔로우십하고 리더십으로 나눌 필요는 없다고 좀 봐요. 근데 이거 제가 질문 예상대로 있는 것인데 그럼 여기서 둘 중에 뭐가 더 중요할까 얘기를 물어볼 수도 있거든요. 네, 그러면 이제 정해진 답변이긴 하지만 주로 둘 다 중요하다고 얘기하는 게 나을 수도 있고요. 네, 아니면 이제 시간을 가지고 봤을 때는 기본적으로 저는 뭐 회사 쪽에서는 아시겠지만은 그런적으로 회사는 조직이기 때문에 이 리더십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중요성을 좀 가져가는 편이긴 하거든요.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시간적으로 봤을 때 팔로우십을 통해서 혹은 장애도제 방식으로 해서 이제 기존에 있었던 회사의 지식체계나 경험체계 같은 걸 습득을 하고 그죠? 이후에 뭐 어떤 형태한테 뭐 실제 자기가 어떤 뭐 저기 선배나 리더로서 역할을 할 수 있겠다 정도의 문장 정도나 말이 이렇게 될 수 있을 것 같긴 해요. 네. 혹은 이거를 굳이 좀 나눠서 얘기하자면 이렇게 그러니까 기존에 여러분 양성 방식이 특히 삼성도 그렇긴 한데 이렇게 예전에는 관리자 트랙만 있었어요. 항상 부서정만 돼야 돼. 근데 요즘 뭐가 있죠? 저 여러분 아시는 이런 거 있죠. 저기 뭐 마스터 제도 이런 거 있어요. 한국 같은 경우 저기도 있죠. 하이닉스도 마스터 제도가 있어요. 마스터 그다음에 펠로우라고 해서 한쪽에 기술 전문가들이 있거든요. 여러분께서 이쪽이 가깝다. 그러니까 나는 이제 뭐 리더나 관리하는 것보다 혼자 일하거나 이런 걸 좋아하는 것 같다. 아니 남들 지원해서 하는 게 좋은 것 같다. 그러면 이쪽의 문장도 나쁘진 않습니다. 네, 그렇더라도 약간 단위체는 뭐 큰 조직 아니라 작은 조직의 리더가 되긴 하긴 하는데, 그 뭐겠어요? 이쪽에 어떤 핵심 기술의 전문가가 되겠다라고 볼 수도 있죠. 미래 방향. 꼭 임원이나 리더가 아니라 그 기술에 대해서 전문가가 되겠다. 이쪽으로 문장을 만들어줘도 또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네, 그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저는 각자의 리더십이 있다. 이런 겁니다. 네, 항상 반장처럼 하는 리더도 있지만 어떤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줘서 그렇죠. 그 사람의 마음을 얻어서 실제 조직을 잘 운영할 수 있는 리더도 분명히 있어요. 네, 그래서 리더십이라고 하는 거를 정해놓지 마시라. 지금 얘기했던 팔로우십 리더십이 다 뭐예요? 사람의 관계를 맺는 커뮤니케이션 역량에 가까울 수 있다. 네, 그렇죠. 여러분들 생각해 보시면 이런 거죠. 우리가 만약에 정신과 상담 받는다. 정신과 의사, 상담하시는 의사 선생이 말을 별로 안 하는데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합니다. 그 사람은 굉장히 대화를 잘해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 그런지 아시죠? 내 얘기를 다 들어줬기 때문에 대화를 잘한다고 생각해요. 말을 많이 하는 게 아닌데. 네, 그런 형태도 하나의 리더십과 팔로우십의 다른 사례로 볼 수가 있겠죠. 그런 것들도 여러분께서 같이 고민해 보겠습니다. 이런 질문들을 그래서 내가 좀 크리티컬하고 혹시 통상적으로 안 맞다는 것들의 질문들을 계속 해주세요. 제가 아는 바로 회사에서 얘기하는 뭐 본인의 다른 형태 표현이든 간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이게 돼 있겠죠. 네, 이런 거 업체에도 많이 있기 때문에 후보자 쪽 강화라고 하는 걸 통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네, 소재 쪽에 대한 내용도 있고요. 뭐 이런 쪽의 내용들은 뭐 쭉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래서 여기는 보시기 한번 읽어보실 필요 있을 것 같아요. 뭐 미래라고 하는 게 뭐 명장도 있고요, 기술 명장도 있고, 최고 전문가라고 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런 형태로서 본인들의 기술적인 것, 직무의 전문성 같은 것도 키워나갈 수 있는 부분들을 쓸 수가 있겠다라고 좀 봅니다. 한번 읽어보세요. 네, 네, 그렇습니다. 네, 이제 여기 쪽으로 들어와서 자기소개서 면접에 제가 이제 아는 바에 스킬이나 방향성 같은 것들을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이제 면접 전반적인 것도 포함하도록 할게요. 일단은 여러분은 저는 자기소개서의 면접이라고 하는 것을 바로 제일 중요한 게 소재라고 봅니다. 네. 여러분들이 항상 그때 말씀드렸다시피 되게 많이 질문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이거 써도 됩니까? 네. 네. 그다음에 대표적으로 제일 많이 쓰는 거죠. 소재라고 하는 거를 한 사건을 가지고 계속 돌려서 써요. 계속. 네. 예를 들면 반도체 쪽 회사 가야 되니까 반도체 소재 하나 잡은 거, 그 이제 인턴 경험했던 거 가지고 다 쓰려고 합니다. 그러면 안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항상 중요한 게 그겁니다. 소재는 9가지, 10가지 가까이는 발굴해. 네, 이런 것들이 필요해요. 제가 뒤에 이거 끝난 다음에 제가 신입사원한테 자기소개서는 없고, 그다음에 지금 이게 뭐 또 녹화가 되고 있기 때문에 다른 분 거 쓰는 건 좀 아니기 때문에 제가 삼성에서 딴 데로 회사 갈까 생각했을 때 이직했던 자기소개서 있어요. 그걸 제가 같이 보여드릴 텐데 여러 가지 형태로 볼 수 있는 거 뭐냐면 여러분께서 요 소재 발굴이 중요하냐? 여러분 지금 20대 중반이신데 20대 중후반 됐을 텐데 이때쯤에서 여러분들의 삶을 한 번 정도 정리해 볼 필요가 있어요. 네, 본인의 어떤 20대 중반까지 살면서 좋았던 경험들을 좀 찾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한 번 정도 좀 정리가 필요해요. 대표적으로 보시게 되면 저는 이렇게 봅니다. 예, 이런 게 있어요. 일단은 보시게 되면 제가 쓰는 바인데 직무가 적합한 것들이 있고요. 경험이 좋은 것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예를 들면 반도체 공정기술 직무다. 네, 그럼 뭐 한다? 그러면 제일 좋은 게 뭐겠어요? 반도체 공정기술 직무 관련되어진 직무 적합도가 높은 것들을 쓰면 되겠죠. 여기 있으면 바로 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렇진 않고 내가 뭐였다? 제가 이거 말고요. 화공과 같은 경우 이런 거 할 수 있어요. 나일론 합성했습니다. 나일론 합성. 이런 수 있어요. 예를 들면 기계과학과 출신 분 같은 경우는 아니면 IT 쪽 하신 분들은 뭐 관련되어진 뭐 파이썬 쪽에 개발했습니다. 이렇게 될 수 있거든요. 그건 뭐죠? 적합도로 떨어지는데 경험은 좀 한편이에요. 이게 두 가지 나눌 수 있겠죠. 네. 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이런 쪽의 얘기 둘 다 얘기할 때 보시면 프로세스화가 있고 컨텐츠화라고 하는 거 두 가지를 크게 나눠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게 뭔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자, 이 시스템 안에 이게 다둘잘 된 거니까 생각하도록 하고 보시면은 컨텐츠화 적합도는 높고 경험은 낮다. 프로세스화 이게 좀 더 많아요, 여러분들이. 반도체 경험들 많이 하는 게 많이 없었으니까 그보다 적합도는 낮고 경험은 높다라고 될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께서 반도체 경험 말고 딴 거는 쓰면 되나요? 당연히 뭐가 써야 될 거잖아요. 왜 그렇죠? 말씀드렸다시피 우리는 직무의 적합도도 있어야 되지만 이건 모든 직무는 함께 보지 못하보다 바로 기술자, 엔지니어라는 거죠. 네, 그래서 기술자와 엔지니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기술자와 엔지니어라고 하는 거를 통해서 우리가 대표적으로 한다. 엔지니어의 문제 해결 방법론으로서 이것을 절차화시킬 수 있어요. 절차화 통해서 일반화시킬 수 있어요. 네, 이건 무슨 얘기냐? 여러분들이 그동안 했었던 부끄럽겠지만 뭐냐? 자기의 성적표 보시고 그다음에 그간에 했었던 학과 수업의 레포트들 다 찾아보세요. 그럼 뭐가 있어요? 굉장히 어렵게 썼겠지만 그다음에 이제 대충 썼겠지만 결론적으로 어떻게 얘기할 수 있냐면 그거는 바로 문제 제기. 이거 왜 했어요? 그 뭔데요? 어떻게 했어요? 그다음에 그거 어떻게 했어요? 그래서 나아진 게 뭐예요? 음, what effect 그렇다. 이렇게. 이게 뭐예요? 모든 문서를 만드는데 가장 기본입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경험을 얘기할 때 이렇게 네 가지로 바꿔서 얘기할 필요가 있어요. 무슨 얘기냐? 사람들 여러분 좌충우돌한 거 관심 없어요. 솔직히 얘기하면. 여러분들 대부분 얘기할 때 어떻게 얘기하냐면 얘를 프로세스화 시키지 않고 중요한 게 시점과 시선이 다 뭐예요? 자기 중심적인 시선이에요. 그래서 어떤 경험, 어려운 경험 얘기할 때, 뭐 이런 거 얘기할 때 항상 뭐냐면, 아, 제가 뭐, 사이트를 접속해가지고요. 어디를 확인해서 이 회사가 좋은 걸 알게 됐습니다. 그거 뭐가 중요해? 아무도 안 중요한데? 네. 본인의 경험과 나의 시간대로 얘기했으면 안 돼요. 그거 뭐겠어요? 본인이 비즈니스 커뮤니케이션의 가장 기본적인 대화제는 이야기 방법으로 말을 하셔야 돼요. 네, 회사에서는 왜 얘기하는 왜가 왜 중요하냐면은 이거의 목적성 대체 이걸 왜 한 거야? 라고 물어보고 근데 그게 뭐 무슨 일을 한 건데? 근데 그게 뭔 어떻게 했는데? 라고 하는 거에 예, EW1H에 대한 대답입니다. 네, 이런 쪽에 대해서 이 논리가 궁금한 건데 본인의 행동을 시간 단위로 얘기하시는 분이 되게 많이 있어요. 그거는 본인에 대한 경험 정리가 덜 돼 있는. 네, 그래서 이렇게 보시다시피 문제 제기, 가설 설정, 연구 실행, 결과 도출이라고 하는 거에 네 단계로 꼭 다시금 경험들을 정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네, 그런 형태로서 정리해 보게 되면은 어떤 과제든 간에 엔지니어로서의 연구 방법론의 문제 해결을 해본 거가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프로세스화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합니다. 네, 그래서 그 다음에가 컨텐츠화라고 하는 거 뭐겠냐? 요것들이 소위 정량화가 돼 있어, 정량. 이 숫자라는 표현이 있는데, 여러분 숫자는 좀 맹점이 있어요. 중요한 게 뭐냐면, 숫자는 바로 느낌이 좋아야 돼요. 되게 묘하죠? 이건 느낌이 좋다는 건 여러분, 제가 얘기한 게 아니라 통계학과 교수가 얘기한 겁니다. 모든 숫자는 느낌이 좋아요. 1년보다는 50주, 50주보다는 365일이 더 매력적으로 보입니다. 느낌이 좋아야 돼. 근데 또 뭐도 있냐? 얼토당토 아는 거 하면 안 됩니다. 예를 들어 제가 지난번에도 어디 갔는데 봤더니 어떤 분이 이렇게 하더라고요. 아, 제가 연구실에서 본 실험을 통해서 수율을 40% 높인 경험이 있습니다라고 했습니다. 굉장하죠, 이건. 이건 천지개벽할 일이죠. 그러니까 이런 거에 대해서 좀 논리적이거나 너무 허황되지 않은 것들, 너무 벙찐 숫자들은 지양하는 게 좀 낫습니다. 물어볼 때 뭐냐면은 그냥 포토 공정에서 이 PR 코팅할 때 공정 조건 계산해 가지고 기존보다 유니포머티가 40% 개선됐대요. 네, 이렇게 이런 거가 좀 더 구체적인 건데 너무 허황되게 숫자를 얘기하시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좀 지양했지만 어쨌든 그래서 너무 황당한 숫자거나 너무 볼품없는 숫자 이런 것들은 줄여서 숫자는 결국에 느낌이 좋아요. 이런 겁니다. 근데 여러분께서 이런 것들은 잘 생각해 보실 게 느낌이 좋은 게 과연 무엇일까? 그럼 거꾸로 보시면 내가 매일 2시간 동안 6개월 했다. 보면요. 내가 매일 2시간 동안 6개월이다. 6개월 곱하기 한결이 4주니까 4주 매일 했어. 그러면 한 6개월이니까 30일이죠. 곱하기 2시간씩 했어. 이렇게 나타날 수 있죠. 매일 했다고 치면. 그거 이제 시간으로 보면 360여 시간이라고 될 수 있죠. 네, 그다음에 내가 그동안 엔지니어로서의 블로깅 활동, 그다음에 이제 레포트 활동 같은 걸 했어요. 그 레포트 활동했다라고 하는 게 아니라 뭘 쓰면 되겠어요? 그게 쪽수를 쓰죠, 쪽수. 네, 230여 페이지. 네, 아이디어 메모 건수라고 할 수도 있어요. 이런 걸로 통해서 내가 했던 결과의 아웃풋들을 명시적으로 좀 더 보여주는 게 좀 매력적이라고 봐요. 네, 동시에 뭐가 있냐? 이 정량은 왜 필요하냐? 각 절차마다 여러분들이 규모를 얘기를 잘 안 하세요. 무슨 얘기냐? 어떤 분들이 이런 거 했어요. 뭐 쿠팡이츠에서 쿠팡 물리배달 뭐 아니면 어떤 물리배달 그런 회사 가가지고
뭐 물품 정리 같은 거 했다. 이런 것도 있을 수 있거든요. 많죠. 근데 그런 거 진행할 때 물품 정리했습니다. 에 문제가 아니죠. 어떻게 얘기하면 돼요? 아, 매일 3,500여 건이 물량으로 들어오는데 거기서 배송 오류가 0.5%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것을 내부적으로 데이터 엑셀 시트에서 확인해 봤더니 뭐뭐뭐가 문제더라 라고 얘기해서 그걸 가지고 개선을 한 경험이 있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건 전혀 다르죠. 물류 경험에 불량 해결한 경험이 있습니다가 아니라 규모가 많아 보여요. 그렇죠. 이런 것들을 여러분이 수치화 정량화라고 하는 것을 본인들이 매력적으로 볼 수 있는 형태가 굉장히 필요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돼요? 본인이 했던 경험들의 자료들을 막 찾아보라는 얘기. 네. 그쵸? 그래서 뭐 찾아봤어. 레포트가 잘 쓴 게 있었어. 봐가지고 이렇게 나타냈어요. 네 가지 자체로.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면 돼요? 이거 외에도 무슨 무슨 건을 가지고 있으면 본인이 면접이나 자기소개서 때 쓸 얘기 많이 나올 거잖아요. 예, 그래서 구체적으로 갖고 있어요. 구체적으로. 예, 그런 것들 말씀드리는 거고, 요런 거 할 때, 지금 제가 요런 거 얘기할 때 뭘 썼냐? 구체적이라는 단어 빼고 뭐였냐? 다 안 썼던 게 뭐냐면, 이런 거 먼저 쓸 때 대부분, 형용사를 없애보세요. 열심히 해왔다. 예, 그죠? 면밀히 면밀히 수행해왔다. 꾸준하게 해왔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예, 그쵸? 그거의 형용사를 빼보고, 그거를 행동의 방식의 절차화나, 혹은 숫자나 통계로 바꿔보세요. 그런 것들을 보여주는 게 훨씬 더 매력적이에요. 네, 근데 어쨌든 숫자는 뭐다? 너무 허황되면 안 됩니다. 그런 것들. 근데 결국에 뭐냐? 그래서 그런 걸 통해서 9가지 정도 사건을 여러분이 발굴해 볼 필요가 있어. 네. 아주 작은 거로 상관없어요. 이런 얘기죠. 제가 성적이 별론데요. 뭐 이런 얘기 합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내가 빛나게 하는 나를 찾아야 되거든요. 여러분 항상 말씀드리지만 자기소개 했을 때 저도 매일매일 힘들고 만만치 않습니다. 삶이라는 게 힘들거든요. 근데 자기소개서는 뭐예요? 그 괴로운 삶에서 몇 가지 빛나는 순간 얘기하는 뿐이에요. 네, 네, 그렇거든요. 그럼 어떻게 돼? 그것들을 발굴해야 돼. 만약에 내가 GPA, 평균 평점이 아주 좋아요. 대박이야. 그럼 뭐예요? 4년간 장학생 하면 되겠지. 근데 그런 사람이 많지 않죠. 그럼 어떻게 돼요? 한 학기로 줄여야지. 그것도 없어요. 그럼 어떻게 돼? 한 수업으로 줄여야지. 그것도 없어요. 한 수업의 장면으로 줄여야지. 네, 그래서 그걸 쪼개서 내가 가장 매력적으로 보이는 사건과 지표와 데이터들을 마련해야 돼요. 네, 그거가 없으면 굳이 여러분들 왜 선발해야 됩니까? 그래서 네, 내가 부족한 삶에서 불구하고 이런 정도의 사건이 있어서 내가 그만한 매력이 있다라고 하는 것들이 어필이 안 되면 굳이 왜 뽑아야 됩니까? 거꾸로 가세요. 그렇죠. 그런 것들을 갖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뭐냐, 내가 어떻게든 회사 가볼게요라고 하는 취업자 입장이 아니라 회사의 인사만들어서 뽑는 입장으로서 물론 그런 경험이 상상이 어려우시겠지만 그거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네, 그러면 어떻게 돼? 그러면 나를 객관화시켜 줄 필요가 분명히 있다. 그것들이 말씀드렸다시피 그분 드러날 수 있는 게 뭐다? 내 경험이 일반적인 전체적인 엔지니어의 문제 해결을 하는 방법으로서 명시화하든지 혹은 그거를 통계나 숫자로서 매력적으로 보이게 하든지 라고 하는 거에 대한 느낌을 가져볼 필요가 있다는 얘기인 것이죠. 여기 있습니다. 제가 이 사례를 만나서 마음을 지득하죠. 제가 이제 이쪽에 전 주로 이제 기술 강의 쪽이나 이런 쪽 하다가 이제 예, 음, 네, 김준님 얘기하신 거 제가 한번 실현 끝나고 말씀드려보도록 할게요. 요 문장이 있었어요. 요 문장은 이제 제가 저의 가족이 된 친구가 이 친구는 이제 한양대 에리카를 나왔고 석사로 한양대를 했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뭐 비교할 필요도 있겠죠. 이 친구는 전자학과 출신이었는데 어쨌든 그래서 삼성 SDI에 들어갔습니다. 그 전까지는 이제 계속적으로 회사가 떨어진다 그러면 안 된다 그래가지고 저를 만났고 저도 이제 회사 생활 10년 한다 나와가지고 이 친구 처음 얘기하면서 이쪽에 이제 비즈니스를 하게 됐는데 이런 얘기였습니다.
뭐 얘기했어요. 아까 말씀 저는 소재를 중심하기 때문에 얘기했습니다. 대학원 때 랩실에서 1년간 스터디를 운영했다. 이런 경험이 있대요.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그거 좀 더 얘기해봐. 구체적이게. 막 이런 얘기 막 해요. 내가 어떻게 바꿨어요? 이렇게 바꿨어요. 어떻게 바꿨냐? 저는 무슨 랩실에서 1년간 세미나를 총괄하면서 50건의 프로젝트 자료와 3건의 특허를 제출하는데 노력한 경험이 있습니다. 3가지 절차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획과 실행과 성찰입니다. 첫 번째, 기획에서 교수님과 분기별로 만나서 미팅을 통해서 협의를 통해서 분기별 주제 12개 주제를 선정하고 그에 자발적으로 게시, 랩실에 게시하여서 발표자 선정 등 면밀한 준비를 했습니다. 두 번째, 실행해서 실제 세미나를 운영하면서 음, 관련되어서는 발표 내용의 게시, 실제 세미나 후 후기 등록, 관련된 지식 경영 활동을 통해서 총 50건의 연간이죠. 50건의 발표 주제, 참고 문헌 등을 생산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그 결과 성찰을 해보니 이후에 학과 랩실에서는 관련된 세미나로 3건의 특허 연계되는 성과가 있었고, 그 다음에 랩실 원들은 뭐였냐? 자기의 레퍼런스 논문의 레퍼런스를 확보하는데 도움이 되는 인상적인 세미나를 얘기했었고, 교수님께서도 관련된 지식 경영 활동들에 대해서 특별한 경험이었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를 통해서라고 쭉 나온 거죠. 네, 여러분 지금 보세요. 뭐였어요? 1년간 랩실 스터디 운영했습니다. 라고 하는 문장에서 바뀐 게 뭡니까? 1년간이라고 하는 것을 바꿨고 운영을 절차화시켜놨죠. 네. 그렇죠? 여러분 이렇게 제가 말해서 조금 단어가 좀 달라진 단어들 몇 개 있죠? 보시게 되면은 제가 안 보시겠지만 세미나를 총괄 운영했다. 뭐 이렇게 단어가 너무 이제 회사원 단어긴 하지만 회사가 나뉘겠습니다. 그다음에 어떻게 했어요? 2가지씩 얘기했죠. 3가지 절차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획, 실행, 성찰입니다. 라고 했어요. 그렇죠. 그다음에 어떻게 했어요? 요거 1년간에 어떻게 했어요? 50건의 프로젝트 자료, 3건의 특허 조력 등등을 바뀌었죠. 네. 그다음에 어떻게 해서 자기가 했던 활동을 이렇게 바꿨죠. 네. 이런 형태의 여러분이 문장으로 변환이 돼야 됩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돼요? 당연히 여러분들의 경험들을 새롭게 봐야 돼요. 어찌 보면 이거 뭘 수 있어요? 그냥 1년 동안 게시판 운영할 수 있어요. 그냥 그럴 수도 있어. 네. 근데 어떻게 하면 돼요? 본인의 경험을 매력적으로 보여줄 필요가 있어요. 이거 보면 어떻게 보여요? 아, 이 사람이 예, 어떤 랩실의 실제적인 스터디 운영이나 랩실의 역량을 높이는데 굉장히 힘써 왔네라고 느낌이 나요. 느낌이 좋아요. 네,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의 경험들을 발굴해낼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요거를 하면서부터 이쪽에 뭐 관련돼서 뭐 이런 취업이나 채용 쪽에 관련돼서 일을 하기 시작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 거를 같이 고민해 보셔야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경험이 무엇이다? 경험이 나쁜 건 없어요. 경험을 어떻게 본인이 생각하느냐에 달려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쉬었다가 진행하겠습니다. 3시 5분에 말씀드릴게요. 쉬는 시간에 질문들 많이 해주시고요. 계속적으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